자, 오늘 동시만기일 6월 10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봤을 때 좀 억지로 올려버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코스피 대형주들 몇몇 눈에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단타 성격이 강한 쪽의 외국인 수급뿐이고 코스닥도 바이오 대동에서 뭔가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듯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건들 모두가 완벽하다면 당장에 저도 상승으로 다시 때려 넣을 텐데 찝찝한 게 하나씩 있고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다른 거 다 좋아도 찝찝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장에는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어지러웠는데 저는 그냥 오늘 신풍제약 매매를 끝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신풍제약 급등까지 매매한 다음에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정치 테마주가 정말 활발했으며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종목들이 뭔가 간편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저도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종목들도 봤을 때 별로 신경 쓰기도 싫고 외우기도 싫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정치 테마주를 요즘에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상식이 안 통하는 곳이긴 하지만 최근에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들 보면 한 사람한테 100개 넘는 종목이 엮여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종목이 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성씨로 움직이는 거 보고 주식이 아무리 도박 소리 듣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정치 테마주에서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신풍제약 거래대금 보시면 1조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몰리는 분위기에 맞춰서 저도 신풍제약 쪽에서 놀았지만 이런 바이오 종목의 억지스러운 상승은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수급 봤을 때 외국인이 동시호가에 크게 들어왔는데 오늘 수급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수급이 진짜가 될 수 있으며 장 시작하자마자 찍히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급이 방향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과연 코스피가 외국인 수급과 함께 3220포인트를 다시는 깨지 않고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시도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아쉬웠던 점은 이왕 올리는 거 좀 시원하게 어제 음봉 커다란 거 한 방에 회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상승폭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일희일비 해봤자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 최근에 가야 할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또 가야 할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만 확실하게 찔러볼 생각이며 그게 아니라면 요즘에 쉽게 움직이는 패턴인 거래대금 상위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일봉 차트가 안 좋았어도 거래대금이 좀 몰렸다 싶으면 움직이는 것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상위만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저께는 셀리드, 그리고 어제 오늘 하림, 또 오늘은 신풍제약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돈이 크게 몰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싫어서라도 요즘에 제가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추세가 괜찮던 게 그리고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던 게 카카오랑 하이브입니다. 카카오도 어제 영상에서 분류가 되었었는데 오늘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 전에 고점인 13만 2,500원 저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부터 기준가는 그 전에 고점이 아니고 최고 높았던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13만 2,500원. 딱 카카오라는 종목을 봤을 때 이제부터 이 2,500원이 자동으로 생각이 나야 되며 잠깐 내려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2,500원 밑으로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제가 꾸준하게 지켜봤던 종목 중 하나인데 오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JP모간 CS증권 UBS 단타 외국계 증권사에서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 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수급을 분석할 때 이때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삼성전자 상승이 왠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보시면 6월 3일쯤인가 외국인이 500만 주 들어올 때 이 500만 주 들어온 수급 주체가 JP 모간 CS증권 저런 쪽이었으며 저 수급이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힘을 쓰지 못하고 추세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로 봤을 때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저런 수급이 들어오고서 바로 음봉이 나왔던 때가 이쯤인데 저런 JP 모간 쪽에서 집중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한 1, 2주 동안은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하이브도 저런 수급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기간의 수급도 엄청나게 좋긴 하고 지금 위치 자체가 매수를 불러 일으키는 위치이긴 한데 일단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저런 악수급이 들어온 후에도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수직으로 바로 올라 버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서 아까 삼성전자랑 기아차 이런 종목처럼 끝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것과 달리 떨어지지 않고서 좀 예쁜 캔들로 잘 버텨준다면 저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틀 정도는 지켜보다가 그때도 안 떨어지면은 좀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던 게 마음 같아서는 카카오 하이브, 현대로템 3개를 분할 매수로 넣고 싶지만 지금 코스피 위치가 애매한 상태라서 아직 시원하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심상치 않은 현대로템 동시호가에 좀 내려오면 매수하려 했는데 이 예상 체결량 봤을 때 상위 종목들 전부 다 이 동시호가에 깎일 때 이거 혼자 올라왔습니다. 하필이면은 다른 종목 깎일 때 같이 깎이지 마지막에 한 300원 밑에서 체결이 되었으면은 그래도 동시호가에 들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점프가 되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대로템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일단 중요한 자리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타 외국인 나가고 기간의 수급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 들어왔으면 걱정을 했을 텐데 오늘 단타 외국인이 나감으로써 수급은 매우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시 테마주가 싫어서라도 대형주 쪽에서 정확하고 좀 날카롭고 타이밍이 제대로 왔을 땐 좀 큰 금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오늘 신풍제약이 1조 원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가 최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이렇게 시장에서 거의 상위권 정도로 돈이 몰린다면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며 저는 초기부터 거래량이 붙고서 잘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공략을 했습니다. 중간에 지독한 패턴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도 수익 내고 그 뒤에도 이 지독한 패턴을 넘어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자리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런 종목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지독한 캔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지독한 캔들을 넘어서 확실하게 안정이 되어야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주가가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근처에서만 거래가 되었다면 순식간에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구간을 뚫어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으며 이런 비슷한 차트는 코스닥의 셀리드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캔들 보면 장중에 올리는 척만 하다가 윗골이 많이 달리고 장대 음봉 많이 나오고 욕 나올 정도로 지독했는데 이 지독한 상단 구간을 전부 다 돌파해서 마감을 하니까 단기간에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볼 때는 지독한 구간을 완벽하게 벗어나냐, 완벽하게 벗어나면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윗골이 달리거나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신풍제약, 그 밑에는 잘 보이지 않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만기일이다 보니까 오전까지는 좀 매매가 가능한데 점심 지나고 나서부터 지루해지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대금 상위의 변동성이 확실히 나오는 종목만 지켜보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가 하림. 오늘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거래대금 유지되고 5천억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 하림이라는 종목이 그 전에 이거 거래대금 3천억 보기도 힘들었던 이 종목이 이런 거래대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있는 완전히 끊길 때까지는 추세를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셀리드는 쉬어가는 게 아닌 이상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할 것 같으며, 그리고 오늘 코스닥을 잠깐 살린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황금선 위에 있지만 최근에 음봉으로 인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모를까, 오늘 막 여기까지 올랐으면 모를까 차트가 예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이오 종목들 HLB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뭐 의미가 있는 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수를 위해서 일시적인 바이오 상승이라 보면 될 것 같으며, ST팜도 마찬가지 상위 종목들 전부 다 지금 바닥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을 뿐입니다. 지수 상승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대바이오나 뭐 오늘 거래대금 1위인 삼성전자 제외하고 1위인 신풍제약, 이것도 그 전에 차트 보시면 최악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끝까지 올라간다는 생각보단 그냥 일시적이라 생각하고, 내일부터 장 시작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지를 꾸준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리라 내일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수천억 오전부터 들어온다면 고점은 순식간에 뚫어줄 수 있는 위치라서 그냥 외국인 수급만 따라다녀도 충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